비트리어스 유리체를 액토미는 제거술이에요. 그래서 의학 용어 중에 뒤에 액토미는 비제거술은 게스트렉토미, 뒤에는 제거술이라는 데 적어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속을 채우는 물질 세 가지요. 수정체를 기준으로 해서 앞은 물이고, 수정체는 몰랑몰랑한 거고, 유리체는 파이버로 된 젤리 같은 물질입니다. 세 가지가 성상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유리체를 제거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파이버죠. 파이버, 이제 투명한 파이버. 눈 안쪽 벽에 붙어 있는데 살짝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강하게 붙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살짝 붙어 있는 부분은 쉽게 떼어지는데 강하게 붙어 있는 부분은 무심코 당겼다가는 망막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는 게 이제 수술 내내 잘 유지해야 되고요. 유리체는 파이버예요. 파이버. 그래서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예요. 꽉 차 있죠. 중간중간에 이제 결손 부분이 조금씩은 있지만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탱글탱글할 것 같죠, 그죠? 이 모양이.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 유리체가 이제 조금씩 물처럼 바뀌게 돼요. 단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눈안을 꽉 채우고 있던 유리체가 물처럼 바뀌면서 수축하죠. 수축하면서 안쪽 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망막이 보는 건데 이제 유리체의 뒷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일부는 이제 응축돼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유리체의 뒷면을 보고 어른어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체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보다 이렇게 돼 이미 다 떨어져 있으니까 비트렉토미로 수술 기구로 이제 제거하기 훨씬 용이하겠죠. 나이 드신 분들 유리체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줘요. 유리체를 망막이랑 떨어뜨리는 유리체 박리를 유도하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 수술에 이제 3분의 1은 해결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유리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3포트예요. 요즘 현대적 의미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 주변에 3점 흰자와 검은 동자의 경계선에서부터 3mm 혹은 3.5mm 떨어져 있는 부위에 이렇게 3개를 뚫습니다. 왜 3개냐? 일단은 눈 안에 제거를 하게 되니까 유리체를 이제 볼륨이 줄잖아요. 로스가 되니까 눈이 푹 꺼질 테니까 꺼지지 않게 일정한 안압을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 부분까지 쭉 유지하려면 계속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핵을 법률에 넣어줘야 따라 돼요. 정기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오른쪽 오전 위에 9시 있는 거고, 30분부터 그 다음에 그냥 보면 눈안이 어두워서 안 보이겠죠?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의 조명을 많은 이제 이해와 잡고, 협조를 그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다시 한번 가위든 안내 고색이든 말씀드립니다. 커터든 간에 건물 내 이제 감염병 인스트루먼트 예방 관리에 들어가는 관한 그래서 법률에 색이에요. 따라 경우에 따라서 정기 이제 소독을 방언이라든지 불을 하나 더 오전 주게 9시 되면 이제 30분부터 여기에다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의 셀프 많은 투표, 이해와 협조를 이제 여러 가지 부탁드립니다. 기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기구가 안내 들어가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길목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감사합니다. 트로카라고 하는 거를 거치해 놓고 여기에서 요 색깔로 된 이 트로카를 거치해 놓고 여기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됐다가 세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렇게 해놓았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 보기 위해서 눈안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렌즈를 눈 위에 이렇게 띄워 놓는 거죠. 허공에 띄워 놓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광각 찍으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것처럼 눈속이 이렇게 넓게 보이게 돼. 필드가 꽤 많이 넓게.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바이옴이라 부르고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체를 이제 잘라서 제거하는 이제 우리가 오큐텀이라고 부르는데, 오큐텀의 원리는 이제 바람개비예요. 이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막 돌잖아요, 그죠?
바람의 힘으로 쳐주는 오큐텀의 원리. 이 오큐텀의 이 끝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구멍이 있죠. 그래서 유리체 그 파이버를 구멍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이게 작두로 이렇게 뭐 약초 썰듯이 이게 이제 여기가 칼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유리체를 커팅하는데 그 커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람개비처럼 이 오큐텀을 보면 이게 스프링이 있고 여기 판이 있고 여기에 질소 가스, 기체죠. 공기처럼 가스를 여기서 고속으로 이쪽으로 주입시켜서 이 판을 떨리게 만드는 이게 이제 스프링이 이제 수축했다가 펴졌다가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8,000 이제 CPM으로 하거든요. CPM은 이제 미니당 1분당 8,000이니까 1초당 100번이 넘잖아요. 그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커팅하면 왜 안 되냐? 왜 그렇게 빨리 커팅을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리체가 망막에 강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이렇게 오래 당긴 상태에서 한번 뚝 끊고 또 오래 망막을 당긴 상태에서 끊고 이런 식으로 되면 망막이 잡아당겨서 찢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잡자마자 끊고 잡자마자 끊고 이렇게. 그래서 망막의 견인이 불필요한 견인, 망막의 찢김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당기고 짜릿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뭐 만 커팅 뭐 그거 넘는 장비도 나왔다 하는데 뭐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8,000이에요. 한 원장하고 내가 레지던트 할 때는 그때 막 1000 커팅 뭐 고속을 해도 막 1500 뭐 이 정도 그 시절이었는데 이제 5000에서 8,000. 그래서 그 커터가 이제 또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컸어요. 이게 직경이 컸죠. 지금 우리는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 구멍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절개를 조금만 해도 되니까 안 꼬매기도 하고 그래요. 수술 부위가 세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커터가 고속으로 하면 뭐가 좀 이거 이제 보면 여기 막 덜렁덜렁 하던 주변 조직들이 막 철렁철렁 하죠. 주변 조직에 이건 이제 좀 움직임이 덜해요. 고속으로 하는 고속으로. 조용히 저 부분만 이제. 그 다음에 또 망막 수술할 때 쓰는 게 이제 PFCL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투명한 액체, 무거운 망막이 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방울 같이 투명한 액인데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떨어진 망막을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이런 걸 수술 중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RM, 망막 전막, 망막에 주름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망막에 원공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막이 여기 이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여기 구멍이 난 거고 이게 이제 병이 있는 거고 표면에 보면 이렇게 뭐 살포시 테이프처럼 뭐 붙어 있죠. 요걸 이제 벗겨져야 되니까 그냥 보면은 좀 선명도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파란색이든 이제 이런 녹색이든 염색약을 눈 안에 주입해서 몇 초 기다렸다가 염색이 되면 이렇게 포셉으로 잡아서 이렇게 벗겨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벗겨진 상태고 이런 걸 이제 또 수술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 이렇게 투명한 이제 밀가루 같은 거라 유리체를 이렇게 염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 끝나고 이런저런 거 하고 눈안을 이제 뭔가를 가스나 기름을 채워놓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이제 눈안에 이만큼이 이제 채우면 이만큼의 가스나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럼 언제 가스를 넣고 언제 기름을 넣을 거냐? 표면 정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물방울이 옆으로 이렇게 식용유를 떨어뜨린다고 하면 이게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뭇잎에 물방울은 이렇게 옆으로 안 퍼지고 이러고 있잖아, 계속. 이게 표면 장력 흡 틀어.
가스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눈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유효시 기간이 있어요. 이게 망막을 누를 수 있는. 근데 실리콘은 저절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뜨뜻미지근하지만 그래도 영구적으로 이제 망막을 누를 수 있고, 이거는 짧고 강하게 눌러줄 수 있고 성질이 다른데, 이걸 넣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수술장 들어가서 빼는 일종의 수술, 간단하지만 수술이 필요하고, 이건 저절로 흡수되는데, 이걸 갖고 있는 동안은 이제 높은데 비행기 타면 안 돼요. 가스가 팽창하면서 압이 오르면서 이제 난리 나죠. 그래서 절대 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잘 해야 되고, 엎드린다, 옆으로 눕는다, 그런 거. 그리고 가스가 있는 동안은 포커스가 전혀 안 맞아서 뭐 거의 안 보이지. 요거는 투명한 액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이 실리콘 이렇게 되면. 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 그 다음에 뭐 당장 내일 뭐 어디 외국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이거 넣어야 되겠죠. 가스 넣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자세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환자 교육 잘 해서 퇴원시켜 드려야 되고. 가스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C3F8이라고 하는 거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세 종류가 중요합니다. 가스가 넣게 되면, 가스를 넣은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가스가 수정체를 위로 밀게 되니까 안압이 올라가고,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 눈이죠. 여기가 황반이고 왼쪽 눈인데 가스가 여기 있어요.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망막 열공이 있어 레이저 한 자리가 있고, 위에도 이제 이게 망막 박리죠. 그리고 위에도 찢겨 있고, 그래서 망막을 잘 붙여놓고 수술 끝났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시팅이죠. 서 있는 상태로 돼 있다. 여기는 가스가 망막에 찢김이 있는데 가스 방울이 닿아서 잘 눌러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닿잖아요. 그죠? 안 닿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세를 하면 나중에 여기가 또 망막 열공이 또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또 재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가스 방울이 닿고 여기도 가스 방울이 닿으려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려야 되겠죠. 그죠? 팍 엎드리면 가스 방울이 이제 안구의 뒷벽에 황반과 그 일대를 닿게 되니까 여기도 닿고 가스가 여기도 닿으니까 잘 눌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